우리 이제 건강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요. 우리 이제 건강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때 건강은 결국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개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다 사물들이 다 있죠. 따로따로 다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내 몸을 보더라도 내 몸이라고 하는 그 개체 자체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이게 눈, 코, 입, 팔, 다리가 제자리에 이게 붙어 있어야 되고 뭐 심장, 폐, 위장, 뭐 소장, 대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구조적인 측면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 떨렁 있다 그래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생명체를 계속 유지시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가가 바로 먹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영양적인 요소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냥 먹기만 먹으면서 똥만 싸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좀 더 개발을 하고 발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생각, 사고, 마음, 이제 에너지, 영성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조화롭게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이제 건강한 개체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슈퍼에 가가지고 식재료를 딱 사왔어요. 그 다음 어떡합니까? 물론 뭐 따듬어야 되겠죠. 뭐 씻고 따듬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뭐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 뭐 솥에 넣어가지고 국을 끓이든 아니면 뭐 후라이팬에서 볶든 뭔가 그릇이 있어야,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 그 다음에 그릇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그릇이 딱 마련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영양적으로 이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죠. 맛있게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넣는 그런 재료들 자체가 이제 영양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떨렁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의 정성, 요리사의 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게 딱 나왔을 때 아주 보기 좋고 맛이 좋고 멋진 요리가 이제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그릇과 같은 구조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 성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성,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되어 있을 때 멋진 개체로서의 작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방에 생기는 질환은 굉장히 이제 많이 있죠. 흔적도 없이 생기는 것들이 대개 이제 불편감, 찌릿함, 아니면 뭐 통증, 그 다음에 붓기, 부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흔적을 남기고 생기는 것들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염증과 종양입니다. 혹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혹 중에서도 좀 괜찮은 혹,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한 혹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검사를 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흔적이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 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음성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성이라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유방에 양성 질환이 있다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양성 질환 중에서 가장 독한 거는 암이에요. 이거는 악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방에는 양성적인 염증 또는 이 이제 혹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악성 유방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대표적이게 되겠죠. 유방암이 생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사실 있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사이트마다 주장하는 원인들은 다 달라요.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가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원인과 결과가 1대1로 매칭되는 우리 몸의 증상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이 어떤 것이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고 어떤 것은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를 잘 봐야지 되는데요. 뭐 나이 이런 거는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성별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시킬 수가 없고 유전적인 부분, 뭐
엄마가 뭐 유방암에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는데 나도 그런 유전자가 있어. 이런 것들은 변화시킬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뭐 비만이라든지 내가 먹는 음식의 변화라든지 수면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노력을 하면 변화시킬 수 있고, 노력으로 잘 안 된다 그러면 몸의 문제들을 찾아내면 그런 것들은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유방암의 3대 표준요법이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내가 이제 그런 받았던 치료법들이 과연 이런 원인을 없애는 것인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나이는 거꾸로 돌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성별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유전자도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개는 내가 표준요법을 받든 뭐 아니면 식이요법을 하든 뭐 다른 요법을 한다 하더라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변화시킬 수 있는 유방암의 인자들을 잘 찾아봐야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수술이 바꿔줄 수가 있는가?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면 내가 잘 먹게 되나? 못 자던 잠을 잘 자게 되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내가 맛이 막 그렇게 없으면 못 살던 그런 커피가 갑자기 안 마시고 싶어지나? 이런 것들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방사선 문제, 이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방사선 때문에 암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잘 알려져 있어요. 뭐 주변에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방사선의 문제가 내 암을 치료하는데 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뭐 병 주고 약 주고 같은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3대 표준요법이 유방암을 생기게 하는 원인은 다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인이 남아있으면 결국은 또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원인을 잘 찾아서 그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질병을 이겨내는 항암요법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요런 생활 습관이 암을 유발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유방암을 유발해요. 이런 거는 별로 없을 텐데요. 유방암과 좀 관련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80% 정도는 여성 호르몬과 이제 관련이 됩니다. 한 20% 정도는 뭐 척추 질환과도 이제 관련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방이 가슴이다 보니까 척추 측만과도 좀 관련이 될 수가 있고요. 척추 측만은 혼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목 아니면 뭐 거북목, 목 디스크 뭐 이런 게 있거나, 그 다음에 골반이 틀어져 있는 분들은 척추 측만이 생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또 호르몬의 문제는 내가 바깥에서 먹는 피임약 아니면 뭐 갱년기 때문에 먹는 그런 이제 호르몬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난임, 불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배란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또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호르몬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유방암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제까지 뭐 연구된 결과로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그 자체로는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몇몇 가지 문제들이 더 얹혀지게 되면 문제는 생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일단은 해야지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 호르몬은 다 쓰고 나면 장으로 버려지거든요. 특히나 난소에서 만들어져서 자궁과 유방에 영향을 주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간에서 일단 한번 처리가 돼서 담즙을 통해서 장으로 버려지게 돼요. 내 장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것이 온전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쓰레기 호르몬이 재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호르몬이 재흡수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농약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석유화학 제품들이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용을 하면서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도 우리 몸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간을 통해서 에스트로겐과 똑같은 방법으로 담즙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지 되는데, 그게 다시 또 내 몸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몸에는 자꾸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 호르몬의 문제에 노출이 되는 거고, 내가 생활 습관, 자세 때문에 20%의 척추 측만의 문제에 노출이 되는 거고,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뭐 위암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유방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방과 자궁, 난소의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